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 퇴직자의 일상을 읽어드립니다. 무료로 득템 연구소의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 득템 연구소로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배경 영상은 일본 나라에 있는 장난감 박물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의 일상을 집필한 조지부장입니다.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30여 년간 공기업에 몸담아 일하다가 2023년 12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맞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민과 적응 그리고 새롭게 열어가는 일상의 기록입니다.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겪은 경험과 퇴직 후의 변화들을 솔직하게 담아보았습니다. 이 책이 같은 길을 걷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경 영상은 일본 나라에 있는 장난감 박물관입니다. 퇴직 부모에 대한 타인의 시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진리다. 누구나 사회 속에서 경제생활, 사교생활, 취미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사회와 단절된 삶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생활조차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생활이다. 현업에 있을 때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살아가기에 타인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하고 소속이 사라지면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을 제외하면 사회생활이 점점 줄어든다. 사회와 단절된 시간을 보내다 다시 사회에 나가보면 타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배려가 퇴직 전과는 달라졌음을 느끼게 된다. 시장에 가더라도 젊은 직원들이 노인이 오셨다며 지나치게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나는 아직 그런 대접을 받을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타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앞에 서면 젊은 청년들이 사용법을 친절히 알려준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 말이 맞다. 익숙하지 않다. 그런 대접을 받을 때면 외모가 많이 상했나 주름살이 많아졌나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하지만 세월이 남긴 흔적이니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겠다고 다짐해본다. 퇴직한 베이비부머가 되어보니 새롭게 익숙해져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이 또한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배경은 일본 나라에서 나고야까지 3회 환승 기차 여행 영상입니다. 퇴직자에게 변신은 필수. 퇴직 후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변신이 필요하다. 체질적으로 변화를 잘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 먼저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나는 스타일에 무심한 편이라 헤어스타일이나 복장, 말투 등이 늘 똑같다. 현역으로 일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를 받게 되고 변화가 요구된다. 머리카락도 염색해 젊어 보이도록 해야 환영받는다. 복장도 깔끔하게 갖춰 입어야 괜한 눈총을 받지 않는다. 재취업 면접에서도 염색과 단정한 복장은 기본적인 예의로 여겨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되기도 한다. 사고방식도 바꾸라는 요구를 자주 받는다. 나만의 생각을 고집하면 곧장 꼰대로 낙인 찍힌다. 젊은 세대와의 균형을 위해 생각을 바꾸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가치관은 곧 나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쉽게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MZ세대가 사회의 중심이 된 지금 이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돈을 버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우리 세대가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아날로그 방식과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등장한 디지털 시대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생만 하고 수입은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 험난한 세상을 자연 수명을 다할 때까지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변신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배경은 일본 나라에서 나고야까지 3회 환승 기차 여행 영상입니다. 퇴직 베이비 부머는 넉살이 좋아야.
퇴직 부모라는 말에는 대개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젊은 나이에 희망퇴직을 하거나 다니던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아 조기 퇴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 눈치가 빨라야 눈총을 피할 수 있다.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나이를 내세우며 자랑이라도 했다가는 곧바로 따가운 시선이라는 레이저 광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예민한 부모들 중에는 레이저도 아닌 그저 햇살 같은 말에도 기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사회의 냉대가 일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비난이나 차별에는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면 낯가림 없는 두꺼운 얼굴, 곧 넉살이 필요하다. 웬만한 충격에도 꿈쩍하지 않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운이 좋거나 능력이 있어서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앞에 나서지 않아도 품위를 지키며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그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 퇴직자들을 위한 이야기다.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넉살이 좋아서 나쁠 건 없다. 물론 욕은 좀 먹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배경은 일본 나라에서 나고야까지 3회 환승 기차 여행 영상입니다. 퇴직 베이비 부모의 방황은 숙명. 정년까지 직장을 다니고 퇴직한 베이비 부모들은 퇴직 다음 날부터 멍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갑자기 주어진 무한한 시간, 책임질 일이 사라진 해방감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일종의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감각이 다시 깨어난다. 언제까지 이런 무제한의 자유 시간을 누려도 괜찮을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오늘은 어디를 가지? 누구를 만나야 할까? 와 같은 과거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저것 검토한 끝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만 곧바로 의문이 따라붙는다. 정말 이걸 해야 하는 걸까? 남은 인생을 이 일로 보내도 괜찮을까?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하는 건가? 와 같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지인들과 고민을 나눠보면 의외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과거에는 졸업하면 돈을 벌어야 했고 자연스럽게 직장을 구해 무작정 정년까지 달려온 세대였다. 내가 좋아서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지? 와 같은 고민은 사치일 뿐이었다. 퇴직 후 1년쯤 방황을 겪고 나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한다. 단, 현실적인 생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현실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도 잡아야 한다. 이 중에 짐을 짊어질 각오를 해야 하며 또 다른 준비도 필요하다. 배경은 일본 나라에서 나고야까지 3회 환승 기차 여행 영상입니다. 퇴직 부모의 로망. 오늘은 꿈을 한번 꾸어보자. 퇴직 후 바라는 이상향은 어떤 모습일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고통 없이 건강한 일상을 보내는 평온함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안한 일상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들리지만 막상 본인에게는 그리 쉽지 않다. 주변 지인들을 봐도 저마다 무언가라도 해서 가정에 한 푼이라도 보태려 애쓰는 것이 현실이다.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현실이 팍팍하다고 해서 돈 안 드는 꿈조차 꾸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 아닐까? 세상살이가 지금 이 순간이 전부는 아니니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꿈을 꾸는 것은 자유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노력과 실천이다. 노력도 실천도 없다면 그 꿈은 허상에 불과하고 망상일지도 모른다. 꿈을 꾸는 것은 자유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노력과 실천이다. 노력도 실천도 없다면 그 꿈은 허상에 불과하고 망상일지도 모른다. 현실을 타개하고 편안한 퇴직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꿈도 꾸고 노력도 해야 한다. 능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도전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는 노력을 하면 된다.
배경은 일본 나고야에서 교토까지 기차 여행 영상입니다. 버려야 할 습관들. 습관이라는 존재는 매우 무섭다. 방향성이 좋으면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나쁘면 파멸로 이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인 것 같다. 공부하는 습관도 노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한번 공부의 길에 들어서 루틴에 익숙해지면 공부에 몰입하게 되고 반대로 노는 습관에 빠져 향락에 물들면 갱생이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기도 한다. 나는 인간사에서 행복이 대단한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소한 것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낀다. 생로병사를 제외하면 인생에 큰일은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늘 풍족한 환경에 익숙한 사람은 감사함을 잊지만 부족한 상태가 많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낀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그런 것 같다. 그러니 퇴직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일에 일비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며 좋은 습관을 만들어 소소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길 바란다. 일본 나고야에서 교토까지 기차 여행 영상입니다. 퇴직 부머 버려야 할 것들. 첫 번째, 잔소리하기. 필요도 없고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습관처럼 하게 되는 대표적인 행동이다.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세상이나 타인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타인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 잔소리는 이제 버리자. 두 번째, 충고하기. 누군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 때 괜한 충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자리에서는 고맙다고 할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불편한 감정만 남는다. 선을 넘는 충고는 이제 그만하자. 세 번째, 찹동산이 정리하기.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일단 시험 삼아 한두 개만 버려보자. 불편함이 없다면 나머지도 과감히 정리해도 된다. 재활용하든지 기부하든지. 쌓아두지만 말고 정리하자. 네 번째, 안 보는 책 정리하기. 책 욕심 때문에 20년이 넘은 책들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한다. 소장 가치가 없다면 1년에 한 번도 꺼내지 않는 책은 과감히 정리하자. 그 밖에도 주변 환경뿐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것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신변을 정리하는 습관으로 깔끔하게 해두자. 어쩌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바로 인생을 가볍게 하는 길이다. 배경은 일본 교토의 청수사입니다. 퇴직 부모의 걱정거리. 퇴직하고 나니 걱정이 참 많아졌다. 소심해진 건지 능력이 부족한 건지 사소한 일에도 먼저 걱정부터 앞선다. 하지만 걱정에 머무르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자주 든다. 이런 걱정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노후 대비가 잘 된 사람은 경제적 고려 없이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준비가 부족한 경우엔 경제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사후에 묘지를 마련할 것인지 화장을 선택할 것인지도 은근한 고민거리다.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죽고 나면 결국 남은 사람들의 결정에 맡겨질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내가 정할 수 없는 일 같다. 그저 의견만 정리해두면 충분할 것 같다. 각종 모임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모임 여러 개에 참여하다 보면 오히려 걱정이 늘어나기도 한다. 내 생각은 분명하다. 꼭 필요한 모임은 유지하되 굳이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소소한 걱정거리들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 걱정을 한꺼번에 떠안기보다는 하루에 하나씩 차분히 검토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마음을 덜 복잡하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 배경은 일본 교토 대곡본묘의 예배 영상입니다. 퇴직 후 잃게 되는 것들. 나이 들어감을 현재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것을 체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의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은 30대에 벌써 퇴직하고 퇴직 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자발적으로 퇴직은 되나 80세까지도 퇴직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퇴직은 원래 직업에서 물러남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정 퇴직 연령이 되어 회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나이가 60세에 이르렀음을 뜻하고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흔히 얘기하듯 퇴직을 하면 명함이 없어진다. 자신을 증명할 무엇인가를 상실하게 된다. 퇴직 전에는 화려한 조직, 높은 연봉, 실력, 체면 등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퇴직과 함께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명함의 위력이 그러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진다. 매일매일 만나서 일하고 어울리던 사람들이 불과 1, 2년 만에 연락이 끊긴다. 물론 언제든지 전화하면 만날 수는 있으되 심리적 거리감이 있어서 차일피 일하다가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재미도 사라진다. 조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아이디어가 이리저리 섞여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사라지고 일상이 단순화되는 듯하다. 또한 많은 기회가 사라진다. 퇴직하면 강제적으로 독고다이 프리랜서가 되어 신분 상승 또는 경제적으로 수익을 획득할 기회가 사라져서 솔로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상실되는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줄이기로 하자. 인생은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두 번 살 수도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험에 빠지지 않고 고독에 잠기지 않기 위해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예견하고 상실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그 준비의 시작일 것이다. 배경은 일본 교토 대곡본묘 예배 영상입니다. 퇴직 부모의 홀로서기. 홀로서기를 처음 해본다. 어린 시절부터 퇴직할 때까지 늘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했기에 혼자였던 적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는 군에 입대해서도 동료 군인들이 있어서 혼자는 아니었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동료 직원들이 있어서 혼자는 아니었다. 퇴직을 하고 나니 진정한 솔로가 된 듯하다. 그 기분이 묘하다.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가 부담스럽다. 그야말로 홀로서기가 아니라 홀로서기 당함이라 해야 옳은 말 같다.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1년 정도 홀로서기를 하면 어느 정도 홀로서기, 독고다이에 적응이 된다. 어느 정도 혼자 사는 법을 익히게 된다. 안 해도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 밥도 혼자 먹고 운동도 혼자 하고 결정도 혼자 내릴 수 있다. 자유롭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따라붙는다. 마마보이인가? 그런 것은 금수저에게나 어울리는 말인 듯한데. 어쨌거나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사모님은 부모님이 아니고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독립해야 하니 바쁘고 친구와 동료들도 생업에 바빠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60세가 된 초등학생을 누가 돌봐주겠는가. 그동안 편히 지낸 것에 대한 업보일이라. 젊어서 고생사서 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젊을 때 좋은 일이든 험한 일이든 많이 겪으며 내면을 단단히 다져놓아야 인생 후반부가 정신적으로 편안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듯. 하여튼 퇴직을 앞둔 베이비 부모들은 홀로서기 연습이 필요한 듯하다. 퇴직하기 전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 후 새로운 인생 환경에 필요한 스킬, 자격증, 네트워크, 자금줄 등을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한 상태로 세상에 나와야 생존이 가능하다. 준비 없이 새로운 세상에 나오면 세상이 바뀌어서 적응하기가 힘들고 경쟁력이 많이 상실되어 있음을 느낀다. 나만의 히든카드, 비장의 무기를 반드시 갖추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제2의 인생도 살만할 듯하다.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베이비 부모들. 배경은 일본 교토 대곡본묘의 예배 영상입니다. 노후에 대하여. 요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노후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의 주된 계층으로 진입하면서 인구 구성과 국가 정책 그리고 국가 미래의 관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하다. 사회적으로는 연금개혁, 사회보장, 건강보험, 노인복지, 세대 갈등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소외, 고독사, 경제적 빈곤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퇴직 부모가 노인층의 주요 구성원이 되면서 개인 차원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기에 정부와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선배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한층 높아지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더욱 느끼는 요즘이다. 어쨌든 시간과 세월의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므로 잘 적응하고 순응하며 지금의 시대에 맞게 살아가다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배경은 일본 교토 대곡본묘의 예배 영상입니다. 생전에 유서 써놓기? 유서. 말만 들어도 마음이 꿀꿀해진다.
우리나라에서 죽음은 슬프고 무섭고 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무적으로 접근해보면 사람이 태어나 생을 마감할 때 스스로 정리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남겨줄 재산이 없으면 유서가 필요 없을까? 글쎄 생각하기 나름이다. 유서는 꼭 재산 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계 정리라는 의미가 더 클 수도 있다. 유서는 본인의 신변을 정리하고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후 처리 문제, 떠나는 입장에서 남기고 싶은 말, 감추어둔 비밀, 돌봐야 할 사람에 대한 당부, 혹은 미처 하지 못한 사과 등이 있다. 생각해보면 떠나기 전 정리해야 할 일들이 제법 많다. 물론 퇴직 부모들의 퇴직 시점에는 너무 젊어서 유서에 관한 일을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다. 하지만 떠나는 시간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정리해두고 틈틈이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덜 부담스러울 것이다.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배경 영상은 일본 교토 지은원입니다. 퇴직 부모 취미생활. 나는 딱히 취미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참 곤란하다. 학교 다닐 때는 고무공으로 축구를 하거나 구슬치기, 딱지치기, 별돌치기 등으로 놀았다. 지금처럼 게임, 스킨스쿠버, 기타치기처럼 있어 보이는 취미생활은 별로 없었다. 보통 베이비 부모들도 나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해보지만 그렇지 않은 취미 금수저도 분명 있을 것이다. 어쨌든 퇴직 후에는 본인이 즐겨하는 취미 하나나 2개 정도 있으면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가급적 누군가와 함께하는 취미가 좋을 것 같다. 함께 어울릴 사람이 있으면 고민도 나누고 정보도 교류하며 맥주 한 잔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취미가 뭐냐고 묻거나 이력서에 취미란이나 특기란에 뭘 적으라고 하면 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따라서 취미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특기처럼 배우고 연습해서 상대와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테니스, 탁구, 당구, 바둑, 장기, 낚시 등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적어도 1년 정도는 꾸준히 활동해야 주변에 민폐가 되지 않는다. 퇴직 부모가 되기 전에 미리 취미 활동을 연습해 놓자. 전문가가 된다면 부업도 가능할지 모른다. 일석이조다. 배경 영상은 일본 교토 마루야마 공원입니다. 취미와 일. 퇴직 부모가 되어 직업이 사라지니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뚜렷한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때로는 일이 곧 취미이고 취미가 곧 일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퇴직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일도 필요하고 취미도 있는 것이 좋다. 일은 성취감, 소속감, 소득을 위해 필요하고 취미는 오락과 사교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퇴직한 후에 일이나 취미를 할 기회도 같이 할 사람도 흔하지가 않다.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여 그런 기회를 만들고 적극 참여해야만 한다. 일이나 취미 생활을 등한시하면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무엇이든 혼자서 하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 처음엔 편할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다. 물론 무언가를 혼자서 하는데도 장점은 많다. 하지만 혼자서 하는 것뿐 아니라 남들과 어울려 하는 경험이 함께한다면 삶은 훨씬 더 다채로워질 것이다. 배경 영상은 일본 교토 비와 호수 운하 기념관입니다. 동네 한 바퀴의 장점. 퇴직 후 2, 3개월이 지나면 지인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여러 이유로 만남도 줄어들게 된다. 자연스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서로 눈치 주지 않으려 애쓰는 그 배려 자체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눈치를 더 보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나가게 된다. 하지만 막상 나가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진다. 목적지가 없으면 방향도 정해지지 않는다.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금방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목적을 세웠다. 동네를 한번 돌아보자. 구석구석까지. 현역 시절에는 회사와 집 혹은 약속 장소만 오가느라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했고 정작 집 주변의 지리나 편의시설, 병원 등의 위치를 잘 몰랐다. 이른바 동네 한 바퀴를 한 달쯤 해보니 방에 누워서도 동네 지도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병원이나 철물점이 필요할 때 네이버 지도를 켜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길이 그려진다. 집 주변을 돌다가 만보를 채우지 못하면 더 넓은 범위로 동선을 늘려 걸어보자. 서너 달 정도 동네 한 바퀴를 해보면 그 장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방 안에서 뒹굴다 보면 자꾸 먹게 되고 살이 찌며 점점 게을러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생산적인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잡념이 많아져 우울감이 생기기도 한다. 동네를 걷다 보면 구경할 것도 많고 생각도 정리된다. 자연스럽게 진로 계획이나 인생 후반의 구상, 재취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떠오른다. 걷는 동안에는 먹지 않으니 칼로리도 소모되고 다리도 튼튼해져 대사성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걷기 앱을 활용하면 하루 100원 정도의 소소한 수입도 생긴다. 퇴직자가 아니어도 동네 한 바퀴 꼭 해보자. 정말 추천할 만하다. 배경은 전철 타고 교토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영상입니다. 퇴직 부머 전자기기 사용법 배우기. 나는 길치이고 기계치다.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갔던 길도 다시 찾지 못한다. 기계를 다루거나 고치는 것도 서툴다. 물론 자랑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 이 때문에 생활이 꽤 불편하다. 요즘은 정부, 은행, 공공기관은 물론 마케팅 업무도 대부분 전자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자기기를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반대로 잘 다룰 수 있으면 생활이 훨씬 편해진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태블릿 PC로 공부하기라는 영상을 보고 감탄했다. 책을 스캐너로 스캔해 PC에 저장하고 태블릿 PC로 넘겨가며 공부한다. 모르는 내용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고 전자펜으로 메모도 가능하다. 공부의 효율성이 확실히 몇 배는 더 좋아 보였다. PC, 스캐너, 전자펜, 카메라, 프린터 등 설치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모든 장비를 공부방에 갖추고 자격증 공부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퇴직 부머 세대처럼 500페이지 책을 손으로 넘기고 포스트잇을 붙이며 색깔별 볼펜으로 줄을 치는 방식의 공부는 이제 과거의 방식이 된 듯하다. 처음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해 보였지만 주변에 물어보니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한다. 이런 걸 보면 퇴직 부모들은 앞서기보다는 기술과의 경쟁에서는 뒤처지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자기기는 가능한 한 자주 접하고 익히자.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3両ケーブルはお乗り換えです。乗車とホームの間が空いています。お降りのお客様はお足元にご注意ください。We will soon make the next stop at Iwashima Road, station number AH26. Please fasten the seat for the Southern Cable Railway. Please mind your step when you get off the train. 배경 영상은 교토 서본원사인 니시온간지입니다. 민폐 방지. 퇴직 부모들은 제2의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퇴직 부모의 경우 직장 생활을 다하고 퇴직한 경우 60세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육체적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어쨌거나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고 제2선으로 물러나야 하는 나이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부모들은 처신을 잘하여 민폐 대접을 면하고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그것은 가족과 친구, 선배, 후배 등 주변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그런 것 같다.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하고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매일매일 실력을 연마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려워도 세상이 바뀌어도 어쩔 수 없다. 괴로움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남들 탓하고 의지하고 원망할 한가한 시간이 없는 것이다. 퇴직 부모가 시대를 잘못 만난 원망을 할 뿐 해결해야 하는 것은 본인 몫인 듯하다. 파이팅 합시다. 배경 영상은 교토 서본원사인 니시온간지입니다. 네트워크의 중요성.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어떤 조직 또는 단체에 속하게 된다. 그것을 영어로 네트워크라고 한다.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혼자 힘으로 안 되고 조력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조력자가 있으면 좀 수월해지는 경우, 조력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온다.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네트워크 관리가 잘 되어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가는 반면 늘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시간이 지나가면 네트워크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
퇴직 부모가 되어 조직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할 때가 되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혼자서도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한편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있을 때 잘하자는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특히 사람에 관해서는 있을 때 잘해야 한다. 부모님이건 자녀들이건 친척이건 친구이건 회사 동료이건 사람들을 특히 있을 때 잘해야 한다. 한 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다. 배경 영상은 교토 서본원사인 니시온 간지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 다 잃는다. 라는 말이 있다.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 중 최강의 말이라 생각한다. 그 말은 퇴직 부모에게도 당연히 해당된다. 퇴직 부모들이 최소한의 존엄과 인격적 존중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는 필수적이다. 노후생활, 재산관리 등도 다 같이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또한 중요하다. 건강하기만 하고 재산이 없는 것도 문제요. 건강하고 재산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이 저마다 건강이 중요하다, 재산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들 말하는데 셋 다 중요한 것이지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건강을 잃으면 재산도 사람도 급격히 사라질 위험이 있으며 건강관리는 본인이 관심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기에 또 젊은 시절 건강을 신경 쓰지 않던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 건강 문제가 일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 우선하여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퇴직 부모의 건강 문제는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친지, 지인 등 주변 사람들과 연계된 문제고 퇴직 부모가 건강관리를 등한시하여 건강을 잃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민폐를 끼치게 되므로 평소에 각별히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배경 영상은 교토 서본원사인 니시온 간지입니다. 퇴직 부모의 건강관리. 건강관리해야 한다. 말하면 무엇하나? 말 하나마나? 당연한 이야기다. 그럼에도 건강하다 하며 건강에 자신 있어 하다가 병원에 가서 건강에 무심했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EBS 건강 프로그램 명의를 시청해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온다. 말이 건강관리지 요즘 건강정보 홍수 속에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과연 일반인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헛갈린다.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하자. 치매 예방을 하자. 평소 치매 예방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분해서 실천하자. 톡수하기, 견과류 먹기, 만보 걷기, 고등어 먹기 등을 하고 과음, 끼견, 과식, 칩거 등을 하지 말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공부하자. 건강검진을 습관적으로 하고 검진 결과에 대한 의사의 판정 결과를 무심하게 넘어갔다가 병원 갔다는 사람들 뉴스에 나온다. 검진 결과가 나오면 각 항목에 대해 네이버에 물어보고 나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연구하자. 살찌지 말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암, 심질질환, 당뇨병, 췌장암, 신장질환 등 거의 모든 병이 과식으로 인한 대사성 질환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2달 정도만 같은 양으로 소식하면 위가 줄어들어 살 빼기가 쉽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살이 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듯하다. 2대 활동을 계속하자. 고급 저급 따지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배우자. 배우다 보면 흥미가 생기고 흥미가 생기면 재미있어지고 재미가 있으면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 치매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 건강을 잃으면 본인에게도 인생의 제일 큰 불행이지만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민폐다. 고치지 못할 정로로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을 지킵시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の鐘を合図にこちらのお堂で、ご文書、家のご文書の披露が始ま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途中で出てきた一人、合図を送ってたのがお分かりでしたので、あちらのお堂でなってます。あちらのお堂でどういう動きがあるのか、この鐘が終わった瞬間に始まりますので、鐘を叩く人間は向こう側を向いてますので、お堂の後ろ側でどんなことが行われているのか全く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横の方が出てきて叩け、これね、1回2回回数を数えたりとか、ああいう合図を送りながらやってます。そんな風に成り立っていると思います。
배경 영상은 일본 오사카코역 카이유칸 아쿠아리움 외부에서 열리는 아크로바틱 공연입니다. 퇴직 부모의 멘탈 관리. 퇴직자의 정신 건강 멘탈과 신체 건강 관리는 모두 중요하다. 멘탈이 불안정해지면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어 때로는 이승과 저승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혼미한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우울감에 깊이 빠지거나 반대로 기분이 지나치게 들떠 통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감정의 기복이 반복되면 스스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기도 한다.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적인 운동과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신운동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헬스장에서 역기를 들고 근육을 키우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단련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수양의 과정이다.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귀를 두껍게 하고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철학과 중심을 지키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내공을 기르는 일이다. 물론 육체적인 운동도 중요하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처럼 정신력이 강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몸이 뒷받침되어야 정신력도 온전히 발휘된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강한 정신력이라 해도 무력해지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 못지않게 건강한 육체도 꼭 챙겨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2의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 건강과 멘탈 관리의 조화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경험해보면 어느 한쪽이라도 부족하면 일상이 무너지기 쉽다. 문제는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육체적 건강이든 정신적 멘탈이든 실제로 꾸준히 관리하기는 생각보다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신체 건강은 하루 만보 걷기와 푸시업 30회 그리고 간식 줄이기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간단하지만 효과가 있다. 멘탈 관리는 동서양 고전 읽기가 좋다. 고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남긴 삶의 지혜 우주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책들을 하루 30쪽씩 읽고 곱씹어보는 것이다.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배경 영상은 일본 오사카코역 카이유칸 아쿠아리움 외부에서 열리는 아크로바틱 공연입니다. 퇴직 부모의 식생활.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먹는 것에 대해 관리를 잘 못한다. 자유롭기도 하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상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해치고 퇴직 후에 병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퇴직 부모는 그런 점에서 건강관리가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직장 생활할 때보다 경제적 여유가 적어 먹는 것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고 또 먹는 것을 위한 회식 자리도 많지 않아 먹는 것으로부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한편으로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치매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심혈관계자 질환이나 치매에 노출되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희생이 뒤따를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지우게 된다. 그러므로 심혈관계 질환과 치매 방지를 위해 식생활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소식을 하고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야식을 끊어야 한다. 과식을 한 날에는 운동으로 칼로리를 다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계속 지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새로운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통해 두뇌를 자극한다든지 외국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여 머리를 혹사시켜야 한다. 병은 닥치기 전에는 그 불행과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므로 평소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합시다. 배경 영상은 일본 오사카코역 카이유칸 아쿠아리움 외부에서 열리는 아크로바틱 공연입니다. 쉽게 살 빼는 방법.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체중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심지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해 건강을 잃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흔하다. 이런 소식은 매일 신문과 뉴스에서 들려온다. 살 빼는 건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꾸준함과 인내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몇 가지 원칙만 2년 정도 실천하면 누구든지 감량할 수 있다. 첫째,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여야 한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결국 먹는 양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하루에 2끼만 먹는다. 오전 11시경과 오후 5시에 식사하되
항상 일정한 양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2, 3개월 정도 실천하면 위의 크기가 그 양에 적응하게 되어 양이 많거나 적으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두 끼 식사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하루에 7,000보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인다. 보통 1만 보를 걸으면 약 40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한다. 성인의 하루 기초 대사량이 약 1,800칼로리 정도이므로 하루 섭취량을 2,000칼로리 이내로 유지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는 없음. 살이 찌지 않으면 성인 대사 증후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제로 살을 뺀 후 건강검진을 받으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대부분의 항목이 정상 범위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인도 한 달 살기가 아니라 40일 살기를 하면서 하루 2끼 식사와 하루 2만 보 걷기를 실천했다. 그 결과 40일 동안 무려 10kg을 감량했다. 체중이 평소 74kg에서 64kg으로 줄었다. 그 후로도 감량된 체중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건강검진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왔다. 살을 빼는 경험은 한 번쯤 꼭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살이 찐 베이비 부머 퇴직자라면 올해 목표를 10kg 감량으로 세워보길 권한다. 체중 감량은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 자신감, 생활의 활력과 직결되는 삶의 질 개선이다. 특히 퇴직 후에는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 문제가 도드라지기 쉬운데 오히려 이 시기가 몸을 다시 가꾸기에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살을 뺀다는 건 단기간의 유행이나 고생스러운 도전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의 변화라는 걸 나 자신이 직접 체험했다. 누구나 실천 가능한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가벼운 삶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천 요약 이렇게만 하세요. 하루 2끼만. 오전 11시, 오후 5시 식사량 일정하게 유지 처음 2, 3개월만 힘들고 그 후엔 편해짐 하루 7,000보 이상 걷기 가능하면 10, 20 영보 추천 하루 총 섭취 칼로리 2,000칼로리 이하 꾸준히 2년 실천. 중간에 인도 40일 살기에서 10kg 감량 1년 이상 체중 유지 중. 건강검진 수치 모두 정상. 배경 영상은 일본 오사카 신세카이 주변의 거리와 마루안 파친코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기. 우리들 대부분은 매일 무언가를 하고 산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을 보낸다.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매일 해보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1년을 매일 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외국어 공부를 해보자. 영어 공부 평생 해도 안 된다. 왜 안 될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유의 책들도 시중에 무지 많다. 그런데 영어 능숙자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매일매일 영어를 사용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능숙자가 되어 있겠지. 자격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 떨어진단다. 왜 떨어질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떨어질 텐데 왜 떨어지는지 모른단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골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왜 늘지 않을까? 연습을 하다 말다 한번 치고 3, 4개월 골프채를 잡지 않고서는 몇 년을 쳐도 늘지 않는다고 투덜투덜. 늘지 않는 것이 당연.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서도 무언가를 1만 시간 하면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던데 1만 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면 416일이다. 매일 416일 동안 하고 싶은 것 이루고 필은 것을 해보자. 그러면 무엇인가가 되어 있겠지. 파이팅!